She's all ready, Captain. Thanks, Billy. 비 오는 어느 날, 빌이 만들어준 종이배를 들고 나간 조지. 하지만 그만 배를 놓치고 마는데요. 종이배는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배를 찾는 그때 하수구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대리마을은 다른 마을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는데요. 실종자와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6배나 많았죠. 조지를 포함해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요. An evil thing. 하지만 삐에로 모습을 한 정체 모를 그것을 만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The clown. Yeah, I saw him too. 학대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등 일명 루저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루저 클럽 아이들은 아이들의 공포를 먹고 힘을 얻는 페니와이즈에 대항하는데요. 그렇게 페니와이즈는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7명의 아이들은 페니와이즈가 돌아오면 그때 꼭 함께하기로 If it 했죠. ever comes back, we'll come back too. 27년이 흐른 어느 날, 대리마을을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들은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You need to come home. 이상하게도 마을을 떠난 뒤 모든 일을 잊고 살았던 이들은 대리로 돌아온 후 하나씩 과거의 기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I remember all of it. Pennywise. The clown. We didn't stop it. 그리고 페니와이즈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른이 된 이들은 페니와이즈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I was always Daddy's little girl. What about you? Are you still his little girl, Beverly? Are you? 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2017년 그것 1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공포 흥행 1위 신드롬을 기록했고요. 2년 만에 그것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그것 두 번째 이야기가 개봉 5일차인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나 포스터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공포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2편을 보고 느낀 점은 공포 영화의 탈을 쓴 성장 드라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취향에 따라서 평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공포 영화 생각하고 보신다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서사가 약하고 공포가 강한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그런 단순한 공포 영화는 아니고요. 서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평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러닝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이 공포 영화 치고는 물론이고요. 다른 장르의 영화와 비교해도 169분, 그러니까 2시간 49분이라는 굉장히 긴 영화인데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81분, 그러니까 그것 두 번째 이야기와 약 1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공포 영화 치고는 정말 긴 영화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볼 때도 물도 가져가지 마라, 관람하기 전에 화장실은 필수로 다녀와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12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어벤져스와 별로 다를 것 없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이 영화가 2시간 49분, 169분 이렇게 길어야 했을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7명의 아이들은 모두 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편에서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트라우마를 보여줬는데요.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슴 한켠에 남아있죠. 사실 이 자체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가진 스토리를 탄탄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2편에서는 어른이 된 이들이 다시 이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처음 그리고 2번째까지는 흥미로워요. 재밌다라고 보다가 3번째 아이, 4번째 아이, 5번째가 되면서는 주인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루즈해지는 느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분명히 루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가 1편부터 2편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를 포함한 모든 이 시청자분들, 관객분들이 한 번쯤은 그리고 하나쯤은 잊고 싶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이 기억들을 잊었다, 이제는 지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공포스럽게 다가온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잊고 싶은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치유와 극복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는 이 지점이 바로 어른이 되는 출발선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1편을 꼭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2편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이 부분을 교차하면서 잘 연결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편을 보고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DK였습니다. Did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Derry? No one who dies here ever really dies.